네, 안녕하세요. 류창원 쌤사입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주택과 관련된 부분을 좀 그동안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몇몇 분들께서 토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오늘은 이제 토지에서 대표적인 게 농지로 볼 수 있겠죠. 농지와 관련해서 특히, 농사를 졌냐, 안 졌냐, 8년 이상 졌냐 아니면 8년 못 졌냐 요런 거에 대해서 규정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농지 감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사업용 또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지 감면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표적인 게 8년 자경, 그 다음에 농지 대토, 그 다음에 상속받은 농지는 어떻게 되냐, 아니면 생전에 아버님한테 증여받은 농지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네 가지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년 자격 농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8년 자격 농지는요, 그동안 감면 혜택들이 3억, 2억, 1억까지 해서 엄청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과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감면 폭이 컸는데, 요즘은 이제 감면 한도가 다 줄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1억 원, 5년 동안은 누적 2억 원을 넣지만, 요거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죠. 간혹가다 매매 금액에서 1억을 빼주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세금을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로 해서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8년 자격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되냐, 이런 건데요. 처음에 지역 요건이 있습니다. 지역 요건. 이거는 농지가요, 반드시 주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밖에 있어야 됩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는 농지로 안 봅니다. 그건 그냥 나대지로 봐요. 그래서 주, 상, 공업지역 밖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촌, 뭐예요? 농지 소재지랑 나는 가까운 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고 합니다. 너 행정구역상 연접해 있냐? 연접해 있냐? 행정구역상 최소 행정단위로 연접해 있냐? 아니면 30km 내에 있냐? 이런 거는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 지도로 들어가셔서 내 농지와 내 사는 곳과 점을 딱 찍어서 직선거리를 딱 재면은 이 키로수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걸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30km 이내에 내가 살고 있냐, 아니면 연접 시군구에 살고 있냐, 농지 소재지와. 그래서 이 제촌 요건도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 요건, 반드시 본인이 농사 지셔야 됩니다. 본인이. 예? 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와이프가 짓는다, 아니면은 자식이 짓는다, 이런 거 인정 안 돼요. 감면 안 됩니다. 가족이 졌다, 인정 안 돼요. 본인이 지셔야 돼요. 반드시 본인이 지시고 본인 이름으로 농사 증빙들을 꼭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득 요건이 있죠. 소득 요건. 이건 뭐예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계액이 연간 3,700만 원이 안 돼야 됩니다. 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계액이 연간 3,700이 넘는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농사 안 지은 걸로 봅니다. 무조건 농사 안 지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이거 농사 짓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이자 붙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배당 받고, 그냥 임대 놓으면 이거 임대소득 발생하고, 연금 그냥 내가 예전에 했던 연금에 의해서 연금 받는 거고, 이런 거는 농사 짓는 거랑 크게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지만, 근로소득은 무슨 말이에요? 근로소득이 연봉이 3,700이 넘는다는 얘기는 회사에서 뭔가 열심히 중요한 일을 한다는 얘기고, 사업소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3,700이 넘으면 아예 농사 지은 걸로 인정을 안 합니다.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3,700 또 미만이라고 그래서, 근로소득이 3,700 미만인데 공무원이에요. 이런 분들은 또 인정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공무원은 계속해서 매여 있어야 되는 직업인데, 3,700이 안 됐다고 해서 농사 졌다라는 게 아니라,
3,700이 넘으면 무조건 인정 안 하고 3,700 이내면 농사 진짜 졌는지를 따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8년 작용이기 때문에 최소 8년 이상 농사를 지셔야 돼요. 이거를 막 계속해서 지어야 되냐? 아니면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짓다가 좀 쉬고 또 짓고 쉬고 이래도 되냐? 상관없다 이거죠. 예, 8년 이상 계속적이든 간헐적이든 농사를 지으면 세금을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로 세금입니다. 세금을 감면해준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졌다. 내가 농사 졌다. 세무서에다 알리려면요. 아무리 말로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 어떤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냐면 뭐 대표적인 게 농지원부죠. 농지원부는 뭐 누구나 다 있는 서류죠. 근데 이런 걸로는 되는 게 아니라 농협조합원, 대체로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농협조합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농협조합원이시면 농약비료 같은 거 그 거래자별 상세 내역서가 다 있어요. 이런 것들 넣으시면 아주 좋고요. 직불금 대상이다. 그럼 직불금 수령한 내역. 그 다음에 그 추곡수매 확인서, 그러면은 추곡수매한 이런 확인서도 있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 농산물을 누군가한테 팔았어요. 그러면은 그 농산물 판매 확인서, 뭐 식당이나 뭐 지인들, 그 다음에 뭐 농약비료나 이런 면세율이나 농기계 구입한 게 있다 그러면 영수증 등등등. 아니면 이제 내가 농사를 일일이 일지를 썼다 그러면 농지 일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자경 확인서라고 그래가지고 마을 이장님이나 농지위원장 하시는 분들 통해 가지고 확인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농지원부만 하나 있고 이 확인서만 이렇게 써서 감면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확인서는 말 그대로 이거는 뭐 좀 친분만 있으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힘들고요. 대체 이런 객관적인 증빙들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많이 넣는 거는 이런 내용이죠. 농협조합원 증명원이랑 거래자별 상세 내역서, 이런 거 좋죠. 예, 이런 거. 그리고 그럼 이게 다 있어야 되냐? 아니면 뭐 한두 개만 있어야 되냐? 그 감면 금액에 따라서 감면세액이 1억을 난 다 감면 받는다 이러면 당연히 증빙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감면세액이 겨우 한 몇백만 원만 감면 받는다 그러면 뭐 요런 정도만 있어도 세무서에서 딱히 뭐라고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요런 농사 증빙들을 꼭 갖춰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토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토. 내가 이쪽에서 농사 짓다가 저쪽에 가서 농사 짓겠다, 이제 요런 말인데, 이 대토도 연간 1억 원, 이건 5년간 1억 원만 감면해 줍니다. 5년간 그냥 1억 원, 연간도 1억, 5년간도 1억 이렇게 해주는 건데, 앞에 8년 작용과 무슨 차이냐면요, 다 똑같아요. 보시면 주상공 밖에 있어야 되고, 연접 시군구나 30km 내에 있어야 되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나 사업소득 합계가 3,700 미만이요. 다 똑같죠. 좀 전에 했던 8년 작용이랑 다 똑같습니다. 그럼 대토는 어떤 경우 신청하는 거냐? 내가 8년이 넘었으면 8년 작용으로 감면을 받으면 좋겠는데 8년이 안 돼요. 애석하게. 근데 4년은 넘었어요. 4년은. 그러면 이거죠. 너가 4년 이상은 농사 졌냐? 근데 이 땅 팔고 다른 데 가서 또 농지 사서 농사 지을 거냐? 예, 지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과 합쳐가지고 합산해서 8년 이상 농사 지을 거냐? 예, 8년 이상 농사 지을 겁니다. 알았어. 그럼 1억 원 감면해 줄게. 즉 8년 작용과 그 8년을 일치시켰어요. 즉 내가 이쪽에서 농사를 4년 이상 졌다. 그러면 새로운 땅을 사서 합쳐서 8년만 농사 지면 된다 이겁니다. 합쳐서 8년만. 합쳐서 8년만. 그런데 그러면 내가 지금 농사짓던 땅을 팔고 새로운 땅을 사야 되는데, 새로운 땅을 사는 그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은 뭐냐면, 내가 양도한 종전 농지의 3분의 2 정도, 면적의 3분의 2 정도의 땅을 사거나, 아니면 내가 종전 농지의 가격에, 내가 판 가격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평인데 5억짜리다 그러면 1000평에 67%, 670평 이상짜리의 땅을 사거나,
아니면은 이 땅을 1000평을 5억에 팔았다 그러면 최소 2억 5천 이상짜리 땅을 사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또는이에요. 또는 예, 또는 하나만 만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소 4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고 합쳐서 8년을 농사지라 이겁니다. 합쳐서 8년을 농사져라. 합쳐서 8년을 농사져라. 즉 내가 4년 3개월을 농사짓다가 새로운 땅을 샀어요. 그럼 얼마만 지면 돼요? 3년 9개월만 지면 되고, 아니면 내가 농사를 5년 6개월 농사를 지다가 새로운 농지를 취득했어요. 그럼 2년 6개월만 지면 되고 합쳐서 8년. 내가 8년은 안 됐어요. 7년 2개월만 종전 농지에서 농사를 졌어요. 그럼 극단적으로 새로운 땅에서는 몇 개월만 지면 된다? 10개월만 지면 된다. 예. 그래서 이 대토는 8년이 안 되는 분들이 농사는 졌지만 감면을 받고 싶은 경우 적용하는 거고요. 역시나 농사 입증 서류는 이런 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무사님, 그럼 저는 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8년 이상 졌고 하나는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4년 좀 넘게 농사 졌거든요. 그러면은 대토도 1억 받고 8년 작용도 1억 받고 2억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러시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연간은 합쳐서 1억 원, 5년간은 8년 작용이 있으면 누적 2억 원 한도 내에서만 되는 거지, 8년 작용도 받고 그 다음에 대토도 받고 물론 받기는 받는데 이 한도가 1억 원으로 연간 1억 원이 통일된다는 거, 요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죠. 아버님은 대대로 시골에서 농사를 지셨어요. 근데 나는 이제 어떤 소득이 있어요. 직장을 다녀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죠.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그걸 상속받았을 때 내가 농사를 져야 되느냐, 그래야 감면이 되냐, 아니면 우리 아버님이 여기서 막 10몇 년 동안 농사를 지셨는데 아무 혜택 없냐,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이렇죠. 만약에 아버님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아버님이 8년 이상 이제 농사를 지신 분이십니다. 농사를 지었다라고 할 때, 만약에 아들이 3년 이내에 이 땅을 팔면 아들은 농사 하나도 안 져도 아버지의 이 농사 경력을 내가 써먹을 수가 있어요. 즉 아들은 농사 안 지셔도 돼요. 3년 안에 팔 것 같으면. 아버님이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안에만 만약에 판다라면 아들은 농사 안 지셔도 돼요. 아버지 거 그냥 그대로 농사진 거 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 서류는 어떻게 되냐? 아버님의 농사 입증 서류를 좀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농사 서류를 구비하시기가 어려운데요. 대표적인 게 그냥 농협조합원 증명원 가셔서 아버님 예전에 농약비로 구입한 내역 같은 거, 그 다음에 마을 이장님한테 확인서 같은 거, 이런 거 받으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내가 3년을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지 3년이 넘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저희 법에는요, 아들이 반드시 1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아들이 1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아버지 거를 써먹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아들이 농사를 안 지었으면은 감면이 없습니다. 감면 혜택이 없어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아들이 근로자라면요, 1년을 휴직을 내서라도 농사를 지셔야 돼요. 예, 농사 지셔서 아버님 거 써먹어야 됩니다. 내 연봉보다 세금 1억 원 감면받는 게 더 크다면요. 예, 그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증여받은 농지는 어떻게 되냐? 증여는 뭐죠? 생전에 아버지가 나한테 땅을 줬어요. 네,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농지를 상속받은 거고, 증여는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땅을 증여받은 겁니다. 이럴 경우는요, 내가 증여받고 나서 내가 이제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아버지의 농사 경력을 내가 써먹을 수 있냐, 이제 요게 관심인데, 증여받은 경우는요, 아버지의 농사 경력을 내가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써먹을 수가 없어요. 예, 써먹을 수가 없어요. 즉
나는 이 증여일부터 내가 농사를 져야지만 나중에 감면이 돼요. 내가 증여일로부터 농사를 지어야지만, 즉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서 감면을 받든 아니면 4년 이상 농사를 내가 지어서 대토를 신청하든, 물론 요런 제촌 자경 3,700 미만을 다 만족하면서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사업용 토지다 요런 거는 제가 아직 그 사업용 비사업용에 대해서 아직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비업무용 토지는요, 세율이 10%가 그 중과가 됩니다. 비업무용 토지. 그런데 상속이나 증여에 관한 증여의 경우는 아버님이 만약에 8년 이상 농사를 지신 분이라면 10% 중과가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것도 제가 나중에 이제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농지를 갖고 있는데 8년 이상 그 농사를 지었어요. 내가 실질적으로 짓고 주상공 밖에 있고 30km 내에 살고 연접시공구에 살고 내가 짓고 근로나 사업소득이 3,700만 원이 안 되고 8년 이상 내가 농사 졌다 그러면 세금을 연간 1억 원, 5년간 누적 2억 원 한도로 감면을 해주고요. 나는 그 8년이 안 돼. 한 5년 농사 졌어요. 그랬을 때 감면받을 방법 없냐? 대토를 신청하면 된다. 단 대토는 종전 그 농지의 경작기간과 새로 산 땅에서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쳐서 8년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새로 사는 땅은 반드시 종전 농지의 3분의 2의 면적의 농지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종전 농지 판 가격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 농지를 사야지만 인정이 된다. 근데 8년 자경이랑 합쳐서 연간 1억 원만 된다. 그 다음에 아버님이 그 돌아가셔서 받은 농지는 3년 안에 팔면 내가 농사 하나도 안 졌어도 아버님 그 농사 경력으로 내가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면 내가 최소 1년 이상은 농사를 져야지만 아버님 거를 내가 써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증여받은 농지는 의도적으로 내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준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농사 졌다 하더라도 내가 감면을 받을 수는 없고, 내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내가 농사를 져야지만, 즉 내가 8년 이상 농사를 져야지만 감면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4년 이상 농사를 져야지만 대토를 받을 수 있다. 예, 여기까지.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